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단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4페이지 난방부하 및 난방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네모 1에 난방부하의 계산해가지고 이제 공식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공식들은 그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기의 필답형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미 배운 공식도 있고요. 거기에 뭐 몇 개 추가되는 건데 이 추가되는 공식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부분만 콕콕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 난방부하의 계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왼쪽에 핵심 키를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 키에 보시면 방열량의 기호라고 해서 그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방열량의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방열량이라는 거 단위로 쓰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를 한번 읽어보면 단위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니까 자, 뒤에서부터 미터의 제곱 이거 뭡니까? 단위 면적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된 열량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방열기의 방열량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방열기에서 방열해야 될 열량, 그 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한 열량으로 나타내는데 보통 보면 소요 방열량이나 혹은 표준 방열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소요 방열량이라고 나타내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입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보통 보면 이 바닥의 면적을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미터, 요거 미터니까 미터니까 두 개 곱하면은 요게 단위 면적, 미터의 자승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요 방열량이라는 거는 더욱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방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1시간에 소요되는 방열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게 되면 단위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소요 방열량에다가 그 설계 시에 계산해낸 단위 면적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단위 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자승이겠죠? 그럼 미터 자승 사라져 버리니까 뭘로 바뀌어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바뀝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소요 방열량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열량인데 거기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버리면 결국 뭐야? 총 발열량이 되는 거지. 총 발열량. 그래서 총 소요되는 방열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난방부하라고 합니다. 즉 소요 방열량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난방부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요 방열량이. 자,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해지는 공식이 Q는 스몰 q 곱하기 A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라는 거는 난방부하가 되는 거고 스몰 q는 소요 방열량 혹은 표준 방열량이 됩니다. 이게 뭐냐? 뒤쪽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면적을 곱하게 되면 난방부하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로 쓰게 되면 얘가 소요 방열량 미터 자승 아워고 그 다음에 얘가 미터 자승이니까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소요 방열량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방열량이다 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난방부하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건물 안에 들어갈 방열기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보면은 여기에 곱하기 n이라고 해서 요게 뭐냐 하면은 방열기의 쪽수가 나옵니다. 쪽수. 그러면 단위가 요게 전체 면적이었는데 이게 쪽당 방열 면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쪽을 곱해주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공식으로 난방부하를 구하게 되는데 자, 이때 뭡니까? 방열기의 쪽당 방열 면적을 준 거고 방열기의 쪽수 즉 섹션 수를 줌으로써 난방부하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요 방열량이라고도 하는 거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방열기의 개수라던가 방열기의 섹션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열기의 방열량 즉 방열기에서 방열해야 될 열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1. 상당 방열 면적 EDR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1. 상당 방열 면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변조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상당 방열 면적이라는 게 EDR이었고요. 우리가 요거를 교재 70페이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70페이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요 내용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기 뭐 하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좀 약식적으로 보자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이 상당 방열 면적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1번에 방열기의 방열 면적당 보일러의 능력으로 레이팅이라고도 한다.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줄 거 주세요.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어떨 때는 상당 방열 면적이라고 적어줄 때도 있고 표준 방열량이라고 적어서 문제에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방열량은 방열 면적 1m 자승당. 자, 나오네요. 자, 방열량은 방열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 난방에 필요하는 열량의 값으로 표시한다. 그죠? 1m 자승당 1시간에 필요하는 열량 킬로칼로리. 자, 단위로 뭐 해석이 다 됐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방열기 표준 방열량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증기와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 나오는데 얘들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기준표에 의해서 구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표는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 135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표준 상태의 열매에 따른 방열 개수 및 온도 기준표에서 요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이 된 거죠. 자, 이때 증기의 경우 열 관류율이 8, 열매 온도가 102, 그리고 실내 온도가 21도시니까 그래서 K 델타 T로 구해보니 표준 방열량이 650이 나온 거고요. 그 온수 같은 경우는 열 관류율이 7.2, 열매 온도가 80, 그리고 실내 공기 온도가 18도시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이 45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134페이지에 방열기 표준 방열량,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되죠. 증기의 경우 표준 방열량은 650kcal/m 자승 hour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수의 경우 450kcal/m 자승 hour가 된다. 자,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부분 표준 방열량을 기준으로 해라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나오죠. 자, 그래서 난방부하 구하는 대표적인 공식이 Q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small q 곱하기 EDR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Q라는 게 난방부하예요. 난방부하. 그래서 단위로는 kcal/h가 됩니다. 부하라는 거는 kcal/h야. 한 시간 동안 그 난방에 소요된 열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small q는 뭘까요? 표준 방열량. 뭐 다른 말로는 상당 방열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가 여기 나오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 뭐 방열량이라고 했지만 뭐 방열량이나 표준 방열량이나 단위는 똑같겠죠. 둘 다 방열량이니까. 자, 그래서 요 단위는 kcal/m 자승 hour가 됩니다. 그 다음 EDR이라는 건 뭘까요? EDR이라는 거는 상당 방열 면적, 다른 말로는 표준 방열 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상당 방열 면적, 그리고 또는 뭐 표준 방열 면적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면적이니까 당연히 미터의 자승입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는 미터의 자승. 그래서 단위를 뭐 한산해 보자면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kcal/h라는 요 난방 부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몰 q만 내리면 되잖아. 그래서 EDR 구하는 공식은 스몰 q가 내려오니까 스몰 q분의 대문자 q. 이거 뭐야? 난방 부하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나누면 결국 뭐야?
표준 방열 면적이 된다. 이 소리죠. 그게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죠. Q는 스몰 q 곱하기 EDR. 그래서 Q는 난방부하고 스몰 q는 표준 방열량. 얘가 표준 방열량이니까 얘는 표준 방열 면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핵심 키에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정리해가지고 난방부하는 표준 방열량 곱하기 EDR 해서 요 공식 첫 번째 나오는 그 공식이 요 공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난방부하는 방열기 방열량 곱하기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건 뭐 말이 어렵지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려운 거야 말이. 자 한번 적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1번 난방 부하는 표준 방열량 곱하기 EDR. 그래서 상당 방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데? 난방부하 Q 표준 방열량 스몰 q 곱하기 EDR이니까 결국 얘를 그냥 한글로 적은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난방부하는 똑같이 땡땡 할게요. 난방부하는 방열기 방열량. 그래서 그냥 이거 방열량이죠? 방열량 곱하기 뭡니까?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 그냥 줄여서 면적이라 적으면 돼요. 그럼 단위로 한번 적어볼까요? 표준 방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였고요. 그럼 상당 방열 면적은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방열량의 단위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위에 있잖아. 핵심 키에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야. 그럼 면적 단위 뭡니까? 미터의 자승이야. 뭐야? 똑같죠? 그래서 단위는 뭔데?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표준 방열량을 썼느냐 아니면 실제 우리가 라디에이터를 운전해 봤을 때 그 방열량을 썼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표준 방열량을 쓸 때는 당연히 표준 방열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일반 방열량을 썼을 때는 일반 방열기의 면적이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한글로 말만 바꾼 거야. 말장난 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난방부하는 열손실 합계 옆에 쓰고 싶은데 좁네요. 마이너스 취득 열량. 그래서 요거를 뭐 단위로 적어본다면 이 난방부하는 여기 적을게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겠죠. 그리고 이 열손실 합계 역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이 취득 열량 역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단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단위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난방부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열손실 합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실내가 있다라고 칩시다. 실내가 있을 때 부하라는 게 있어요. 이 부하라는 게 있죠. 부하라는 게 계절이 나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뭐가 부하예요? 실내 뜨거운 열기가 부하가 되는 거야. 근데 겨울철에는 어때? 겨울철에는 실내 차가운 열기가 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름철에는 그 외부의 태양열에 의해서 결국은 이 실내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외부가 뜨거워. 그리고 내부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고요. 열이. 그 겨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외부가 온도가 낮고 내부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쪽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냥 뭐 이제 그 냉방부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겨울철에는 손실부하라고 불러. 왜? 실내에 있는 열량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실부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난방부하라는 거는 자 여기서 열손실 합계라고 나오죠. 이 열손실 합계가 뭐야? 이 실내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열량 요런 게 이제 열손실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취득 열량이라는 거는 뭐 이제 외부 태양열이 이렇게 복사되어 들어온다든가 혹은 보일러에서 우리가 연료를 연소시킨 뭐야 그것도 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취득 열량이 되는 거야. 요런 취득 열량을 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난방해야 될
부하가 나온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열손실합계 마이너스 취득 열량 해가지고 난방부하를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13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뭐 우리 앞에서 했던 표인데 표준 방열량 구하는 그 기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표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소요 방열량 계산해 가지고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6 소요 방열량 계산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방열량이 이 대문자 Q로 표시가 돼요. 뭐 대문자로 표시하나 소문자로 표시하나 이거는 뭐 사람 마음인데 여기서는 뭐 대문자 Q로 방열량을 표시했다라는 거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Q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K 델타 T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요 Q가 방열기의 방열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공식은요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단위에 따라서 이게 방열량이냐 혹은 난방부하냐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이 기호는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책에 따라 다르고요, 쓰는 사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위는 절대 안 바뀌어. 단위는 예를 들어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적으면 얘는 방열량이야. 근데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적잖아요. 그럼 얘는 난방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보시면서 공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열량을 구할 때는 열 관류율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도시 델타 T를 하는 거죠. 온도차. 자, 그렇게 구해보면은 도시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방열량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풀었는데요, 우리가 표준 방열량을 구했잖아. 그래서 바로 위에 뭐 기준표에 증기만 보더라도 이 증기의 표준 방열량은 방열 개수가 8이고요. 곱하기 102 마이너스 21 해가지고 얼마 나오는데 65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그 표준 방열량을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거겠죠. 자, 거기에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방열 면적 계산에서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7 방열 면적 계산 해서 방열 면적은 방열기 방열량 분의 난방부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밑에 기호 한번 보시면 대문자 Q는 스몰 q 곱하기 A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Q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난방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몰 q 같은 경우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뭔데? 방열량. 자, 그리고 A는 뭐예요? A는 면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자승. 그래서 얘는 방열 면적입니다. 방열을 그냥 뭐 제가 무시하고 그냥 면적만 적은 건데 방열 면적이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자, 그래서 단위 정리하면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방열 면적 A를 구하자면은 A는 뭐예요? 스몰 q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A는 스몰 q분의 대문자 q에서 이거 뭔데요? 방열량 분의 난방부하 하니까 면적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면적이 뭐예요? 방열 면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적어 보니까 뭐 어디서 본 것 같아. 이 공식 좀 어디서 좀 본 것 같고 낯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리면 간단하죠. Q는 스몰 q 곱하기 EDR. 자, 이거 뭡니까? 난방부하는 표준 방열량 곱하기 표준 방열 면적. 그래서 표준이 붙냐 안 붙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EDR을 요거를 A로 바꾸면 뭔데? 얘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표준 방열량 구하려면 EDR은 스몰 q 분의 q. 어때? 똑같죠? 그냥 A냐 EDR이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 공식 하나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표준 방열량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EDR인 거고, 문제에서 예를 들어 그냥 일반 방열량 뭐 방열 면적 이러면은 요게 A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중복되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의 방열기 호칭법에서 이것도 우리 70페이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 표시하죠. 종별 그리고 높이 곱하기 쪽수 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적으면은 650 곱하기 20 뭐 요렇게 적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주형이야. 이주형이고요. 이주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겼겠죠.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높이는 650이고 쪽수가 20개네. 그래서 요런 쪽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가지고 쭉 20개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주형일 경우에는 종별 높이 쪽수로 표시를 한다. 이주형 높이는 650이고 20쪽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벽걸이 이미 했던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종별의 형 곱하기 쪽수 해가지고 이 벽걸이 같은 경우는 W죠. 종별은 W 월입니다. 벽걸이고 형별은 뭐야?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래서 뭐 H 또는 V 적어주시면 되죠. H는 호리젠탈 수평, V는 버티칼 수직, 그리고 곱하기 쪽수 뭐 20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8번에 방열기 쪽수 계산해가지고 섹션 수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8 방열기 쪽수 또는 섹션 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공식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야. 자, Q는 스몰 q 곱하기 A. 이거 뭡니까?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이지. 난방부하는 그 방열량 곱하기 방열 면적 또는 이게 EDR로 바뀌면은 표준 방열량 곱하기 표준 방열 면적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섹션 수를 구하고자 하면은 여기 곱하기 n이 붙습니다. n이 붙으면 요 공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난방부하는 똑같아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 다음 스몰 q는 방열량,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바뀌어요. 면적이 미터 자승 퍼 쪽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면적당 1면적당 몇 개의 쪽을 갖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쪽을 구하고자 하면은 n을 곱합니다. 그래서 n의 단위가 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라지는 거죠. 쪽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열기의 쪽수를 구하려면 요 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n은 나머지 다 내려가지. 스몰 q 곱하기 a 분의 대문자 q 해서 요 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쪽수 또는 뭐 섹션 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공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태까지 봤던 공식 어때요? 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우리가 응용해서 계속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외우라고 했어요? Q는 스몰 q 곱하기 EDR. 뭐 나는 쌤 이거 말고 이게 더 쉬운데요. 그럼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섹션 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선택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이제 방열기의 종별, 기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 우리 이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종별 같은 경우는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 벽걸이형이 있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게 나오죠. 다음 중 그 방열기의 종별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서 없는 건 뭐야? 4세주형 뭐 이런 게 툭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그런 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에 그림 보시면 방열기 도시기호가 이제 나오는데 요것도 뭐 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열기 도시기호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가 쪽수, 그 다음 바로 밑에가 종별 곱하기 형 또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유입간격 곱하기 유출간격, 들어올 때 나갈 때 간격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측에 도시기호 해석해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위쪽에 게 15 하나 둘 셋 650 그리고
20 곱하기 20 이건 뭐예요? 3주형 높이 650mm짜리고 쪽수가 15개 유입간격 유출간격이 둘 다 20mm짜리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20mm 또는 20A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도시기호 같은 경우는 요게 쪽수가 3개네요. 쪽수 3개고 W는 뭐야? 벽걸이지. 그리고 형별 같은 경우는 V, 버티컬은 뭔데요? 수직형이에요. 그 다음에 유입 유출 간격이 15 곱하기 1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해석만 되면 됩니다. 뭐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해석만 할 줄 알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13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9 보일러 용량 계산에서 전격 출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격 출력을 구하는 공식 크게 두 가지예요. 요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자, 이때 기역부터 보자면 전격 출력은 뭡니까? 난방부하 더하기 급탕부하 더하기 배관부하 더하기 예열부하입니다. 자, 이때 예열부하를 다른 말로 시동부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때 난방부하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방열기 쪽으로 보내는 거를 난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열기에서 실내에 실제로 난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급탕부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목욕탕이나 혹은 그 탕비실, 주방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온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급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탕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몸에 이제 씻을 때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배관부하라는 거는 요런 거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실내에 방열기 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보낸단 말이야. 또는 뭐 급탕수를 가지고 이쪽에 뭐 세면대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급탕수를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전달될 때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이 배관부하입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량. 그래서 이 배관부하라는 거는 어찌 보면 손실이야. 그 다음에 예열부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보일러를 최초 기동할 때 이 차가운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끓기까지 소요되는 부하를 예열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차가운 물을 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는 얘들 두 가지는 유효열이에요. 그리고 배관부하와 예열부하는 얘들은 손실열이야. 그래서 지금은 더 깊이 알지 말고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는 어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효한 열량이다, 유효한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관부하와 예열부하는 배관은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 예열부하는 끓기 전까지의 부하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손실열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외우실 때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전격 출력은 난급, 배예.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적으면은 QT, 토탈이에요. 토탈 열량.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토탈 열량이 결국은 전격 출력입니다. 그래서 그 난방부하가 H1, 급탕부하가 H2, 그리고 배관부하 H3, 더하기 예열부하 H4.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 그래서 난급, 배예 다 더해주면은 전격 출력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들 모두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뭐야? 결국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쉬워요. 그냥 외우세요. 전격 출력 난급 배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요 K라는 거는 그 출력 저하 개수입니다. 출력 저하 개수. 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력 저하 개수고, 그 다음 Q1이 난방부하, 그리고 Q2가 요게 급탕부하. 자,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요 녀석이 배관부하. 그리고 요 베타가 예열부하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난방부와 급탕부와 더하는 건 아시겠죠? 요 두 개 더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배관부하는 1 플러스 알파라 돼 있고 예열부하는 베타라 돼 있어.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은 난방부하 같은 경우는 뭐 간혹 보면 구해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난방부하 급탕부하는 그냥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몇 킬로칼로리 per hour 뭐 이렇게 합시다. x 킬로칼로리 per hour, y 킬로칼로리 per hour 해가지고 난방부하, 배관부하는 이렇게 주는데 이 그 배관부하의 알파 값을 이런 식으로 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부하가 현재 20%다. 그리고 베타도 그냥 줘버려요. 예열부하가 25%다. 이렇게 줘버립니다. 근데 이 베타 같은 경우는 좀 친절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은 베타가 예열부하가 1.25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줄 때는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배관부하가 20%고요. 요게 예열부하가 1.25 같으면 배관부하는 20% 요거를 백분율을 100을 나눠 버려서 0.2로 바꿔 주세요. 0.2로 바꿔서 상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 백분율 이 퍼센트를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퍼센트 없애기 위해서 100을 나눠가지고 0.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알파 값에다가 0.2 넣으면은 얼마 됩니까? 요 전체가 1.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베타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2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배관부하와 예열부하는 손실 열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요 앞에 1이 붙는 거예요. 1점 뭐 얼마, 1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1점 얼마가 붙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이 안 붙었다. 그럼 이렇게 되죠. 0.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값에서 0.2%가 돼버리기 때문에 값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 곱하기 1.2 하면은 1.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이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기 때문에 배관부하와 예열부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보정의 의미에서 1점 얼마, 1점 얼마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보면은 배관부하 20% 그리고 예열부하 또 25%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25 이렇게 적어버리세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25% 예열부하도 25% 나왔다. 그러면 0.25에다가 1 더해가지고 1.25로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왜? 둘 다 손실이거든. 그래서 요 공식은 외우되 풀 때는 그냥 두 개 다. 배관부 하나, 예열부 하나, 둘 다 뭐 1점 얼마 값이 붙는다. 1점 얼마 값이 붙는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을 왜 굳이 외우느냐? 필답형에서 공식 적으라 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요 공식도 하나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외워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시면 온수 난방에서 상당 방열 면적이 45m 자승일 때 난방부하는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상당 방열 면적 EDR이네요. EDR이 45m의 자승이다 라고 줬으니까 EDR 들어가는 공식 Q는 small q 곱하기 EDR. 자, 그래서 일단 EDR은 45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 방열량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무슨 난방입니까? 온수 난방이기 때문에 450. 예를 들어서 증기 난방이면 65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 보니 20250 kcal per hour가 되겠더라. 왜?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kcal per 미터 자승 hour고요. 얘는 미터 자승이니까 사라져서 kcal per hour. 우리 필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